네, 안녕하세요. 무용글로벌입니다. 오늘은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 베트남 여성을 한 명 만나러 갑니다. 베트남 사회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의 경제적인 활동이 활발한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고위관직자나 아니면 정말 부자들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여성의 경제 활동이 더 많고 여성들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을 많이 버는 여성들이 결혼을 일찍 못하는 경우에는 나이가 들고 경제력이 있고 하게 되면은 결혼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베트남 남성, 거기에 걸맞는 베트남 남성들이 잘 없다는 거죠. 베트남 남성들이 경제력도 있고 능력도 있다 보면은 젊고 어린 여성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베트남 사회에서 나이가 많고 경제력이 있는 여성들은 베트남 남성을 상대로 결혼을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결혼의 시기가 뒤로 늦춰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일어난 현상이고 골드미스라는 말까지 나와 있고 심지어는 제가 50이 넘었는데 저와 동기인 친구들이 아직 결혼 안 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능력이 없어서 결혼을 안 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기를 놓치다 보니까 구조적인 현상들 때문에 결혼을 못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현상이 바로 베트남 여기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한국 남자들은 이 베트남에 살다 보면 머리 자르는 데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한국인들이 경영하는 미용실도 있습니다. 거기 가서 자르면 되지만 가격이 한국이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또 로컬을 가게 되면 가격은 정말 싸지만 나중에 머리를 다 자르고 나면 베트남 아저씨가 되어 있습니다. 베트남 스타일로 잘라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베트남 여성이 경영하는 이 미용실이 있는데요. 한국말도 조금 할 줄 알고 한국 사람의 한국 남자의 헤어스타일을 이해하는 친구가 있어서 몇 번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빠. 오늘 손님 많았어요? 오늘 술이 없어요. 오늘 손님 있었는데 여기 이거 어제 봤는데. 어젯밤에 청소 안 한 거예요? 어젯밤 청소 안 한 거구나. 그러면 남자 머리 깎는 데는 얼마예요? 10만 동. 10만 동이고 10만 동이면 5천 원. 그 다음에 그 여자 커트는 어떻게? 여자 커트 여자 카트 15만 원. 15만 동이에요. 그럼 7,500원 정도 하네. 여자 커트는 여자 머리 길어도 짧아도 똑같아요. 여자 커트는 15만 동 7,500원 하고 그 다음에 파마 하잖아요. 파마 파마 여자 파마는 70만 원. 여자 파마는 70만 동 3만 5천 원. 네. 길면 이렇게 길면 하이 단발 단발 머리로 50만 원. 50만 동. 남자도 남자 파마하면 파마하면 커트 50만 원. 커트하고 50만 동 그렇게 해주네. 네, 미용업을 한 지는 1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시는 손님들의 많은 부분들이 한국 손님들이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한국 손님들이 한국으로 많이 돌아가서 코로나 이전보다는 좀 영업이 조금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베트남 남성들은 여기 미용실에 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미용실의 가격이 10만 동 5천 원이면 우리는 싸다고 느끼는데 베트남 남성들이 로컬에서 머리를 자르는 비용은 한 3만 동 정도 합니다. 1,500원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몇 배의 가격을 주고 여기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여성들은 머리 자르는 주기가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머리가 긴 여성들은 한두 번 정도만 머리를 손질을 하러 오고요. 머리감으로는 미용실에 오는 여성들은 제법 있지만은 여기 미용실은 머리를 감고 마사지를 해주는 그런 미용실이 아니다 보니까 머리 감는 여성은 상대적으로 적게 오는 것 같습니다. 항상 혼자서 일을 하고 그리고 이 개를 같이 키우면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저도 여기에서 머리를 몇 번 잘랐습니다. 처음 머리를 자를 때는 많이 불안했었고요. 설명을 많이 했었는데, 한번 자르고 나니까 내가 요구하는 대로 잘 잘라주더라고요. 그 다음 부분은 상당히 쉬웠습니다. 내 헤어스타일을 기억하기도 하고요. 또, 머리 자르는 데 대한 한국어는 어느 정도 이해를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남자 스타일, 헤어스타일이 어떤지를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설명 없이도 비슷하게 잘 잘라줘서 계속 찾아오게 됩니다. 네,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같이 한번 맥주를 마시러 가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술을 잘 못 마신다라고 하니까 자신도 술을 잘 못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맥주를 같이 한번 마시러 친구들과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들었을 때는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지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맥주를 같이 마시러 갔습니다. 네, 제가 아는 지인과 함께 약속된 시간에 미용실로 왔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자르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손님이 왔다라고 하면서 우리 같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약속이 있으니까 내일 오시라고 이렇게 할 텐데 그냥 손님을 받고 머리를 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인과 함께 거의 30분, 40분을 기다렸다가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오게 된 술집은요, 저도 여기를 지나치면서 밤에 많이 봤습니다. 밤 늦게 가면 갈수록 손님들이 많은 곳인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동다거리에 위치한 곳입니다. 유명한 동다거리에는 유명한 나이트클럽이 있습니다. 풍등이라는 아주 비싼 나이트클럽이 있는데요. 그 옆에 술집들이 몇 개 밀집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그 나이트클럽을 가기 전에 보통 10시 정도 이렇게 나이트클럽이 시작이 되는데 가기 전에 요기를 하고 가거나 아니면 그곳에서 끝나서 이제 집에 가기 전에 또 이제 술이나 아니면 음식들을 먹는 곳이 이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음식들은 상당히 정갈하게 잘 나오고요. 그리고 음식을 먹어보니까 맛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일반 로컬 그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보다는 약간 맛이 조금 깊고 괜찮은 요리가 나오더라고요. 가격은 어떻게 되냐면 로컬에서 먹는 가격의 한 배 반 정도 합니다. 가격은 조금 비싼 편인데 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전혀 비싼 가격이 아니고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의 친동생이 여기의 사장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여기서 매니저로 일을 했었는데 이 가게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이런 정도의 가게를 인수할 정도면은 이 위치가 상당히 좋은 위치이거든요. 상당한 부자가 아니냐라고 하니까 자기도 동생이 인수를 할 때 돈을 좀 보태고 해서 지금 동생이 여기를 경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왔을 때 이 개가 오는데 개를 엄청나게 왜 이렇게 남의 개를 이렇게 막 안고 하지라고 했는데 이거 알고 보니까 이거 동생이 키우는 개입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거는 뭐냐면요. 동생이 와서 동생을 만나봤는데 닮지를 않았어요. 보니까 이 친구도 둘 다 말랐는데 동생도 말랐고 이 친구도 말랐지만 동생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여성치고는 키가 상당히 크고 늘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는 좀 키가 좀 작은 편입니다. 그런데 또 얼굴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얼굴도 이렇게 닮지가 않았어요. 보시면. 그리고 자기 사형제가 있는데 사형제의 그런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사진을 보여주는데 엄마 아빠는 같은 엄마 아빠인데 사형제의 그게 다 달라요. 사형제의 얼굴이 싹 다 다르더라고요. 또 그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또 키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닮았나요? 제가 보기에는 가까이서 볼 때는 조금 전혀 닮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동생도 나이가 지금 현재 27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혼할 시기가 지난 나이거든요. 그런데
둘 다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 외모나 이런 부분들은 평균 이상인 것 같은데 둘 다 결혼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 형제들이 다 결혼을 안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여기 미용실 하는 분이 형제 중에 장녀 첫째이고 그다음에 둘째는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모자를 쓴 친구가 셋째라고 하네요. 셋째. 넷째는 아들인데 아들은 아직 학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장사를 할 정도이면 상당히 이게 부자인데요. 이 돈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다낭에 사는 엄마 아빠가 부자냐고 물어보니까 엄마 아빠가 다낭에 살지 않는다고 하시네요. 엄마 아빠 부모님은 저기 꽝남이라고 해서 남쪽으로 다낭에서 좀 남쪽으로 내려가면 있는 도시에서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라서 돈이 많이 없다고 하네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에서 올라와서 돈을 모아서 이렇게 가게를 운영한다든지 또 자기의 미용실을 운영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큰 가게를 운영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부모님이 부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낭에 있는 사람들은 좀 부자가 많습니다. 다낭 토박이들은요. 왜냐면 여기에 땅을 몇 개 가지고 있거나 집을 몇 개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부자 축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는 사람들도 저는 깜짝 놀란 게 있는데요. 차를 타고 왔는데 벤츠 마이바흐를 타고 왔더라고요. 조금 사는 친구들이 여기에 이 나이트클럽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이 가게들도 조금 잘 사는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그 가게를 이용하더라고요. 맛있게 저녁을 먹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두 명 다 괜찮은 친구들인데 아직까지 시집을 못 가고 홍기를 놓쳐서 이제 시집 가기가 점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적인 부는 이 친구들이 해 나가는 걸 보게 되면은 더 부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열심히 살다 보니까 홍기를 놓친 여성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